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64만 2,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체의 20.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전체 건축물 중 72.4%로 거래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규제와 금리 부담 등으로 주거보다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의 전용 면적 235제곱미터의 고급 빌라가 지난달 17일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9일 거래된 같은 면적 빌라보다 5억 원이나 떨어진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용산구도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 전반에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영구 임대 아파트인 하계 5단지 재건축 사업의 입주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최대 3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단지의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2024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 방안 1호 대상지가 하계 5단지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1,336가구가 공급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부동산 시장의 척도라고 불려왔던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재개발 호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마저 하락 전환했는데요. 고액 자산가와 유명인이 거주하는 용산구 한남동의 이 초고가 단지가 이전 거래보다도 5억 원이나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집값에 거품이 빠져가는 과정인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전국에 계신 분들 너무나 오늘 반갑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 주변에 좋은 분들과의 제가 만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이 많은데요. 오늘도 이제 오는 길에 이 방송국 오는 길에 차를 빼는데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어떠냐고 부동산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요즘 좀 죽겠다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죽겠는 사람 아니라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죽겠다는 사람 계속 죽겠다고 하지 진짜 죽겠는 사람은 말도 안 나온다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속에서 또 의미와 또 뜻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하시구나. 그래서 요즘 어려운 상황이자 많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조금은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답답한 마음을 제가 확
풀어드리면서 젊음의 기운을 제가 전달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즐겁게 같이 함께 부동산을 어렵게가 아니라 쉽게 풀어가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동산 시장 쉽게 풀어나가는 지혜 오늘도 제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 거품이 빠져나가는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강남, 용산, 고급 주택지에서 지금 그 직전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가격에 이 주택 매매가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 이제 거품이 좀 거치나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현우 전문가님이 집값 거품 꺼질 가능성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요즘에 어디가 3억이 빠졌다, 어디가 5억이 빠졌다, 어디가 뭐 몇 억이 빠졌다 하니까 야, 이거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신다든가 주택의 모든 걸 좀 걸으셨던 분들께서 좀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꺼질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되는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게 광양에서 오신 분들과의 만남, 서울에 좀 목동 분들과 만남, 경기도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경상도 분들과의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야,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좀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찌 보면 2000년대 좀 초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2000년에 6억이었는데 뭐 갑자기 뭐 몇 년 지나니까 뭐 앞에 1이 붙어가지고 16억이 됐어. 그래서 어떤 부동산은 3억이었는데 막 12억이 되고 4억이었는데 막 13억 되고 막 난리가 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2005년 즈음 그러면서 최고 4배까지 상승했던 그때 어마어마한 그때도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그때 생각이 좀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 전방위적으로 자산이 양극화다, 더불어서 소득도 양극화다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이 좀 많이 크시고 답답하고 좀 불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한도 역시 우리가 이렇게 값이 오르고 나서 거품에 의해서 많이들 또 빠지게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때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비교를 하면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고 빠지긴 빠지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준비와 전략들을 좀 짜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오르는 부분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 지금 월세 상승률 그리고 전세 상승률이 계속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막 비명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월세로 인한 전세로 인한 좀 안 좋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와 좀 제도 제어로서 이런 안타까운 전세적인 문제가 안 나오게끔 정부에서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보내면서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지금 지역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좀 보자고요. 부담. 주택을 구입을 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이래저래 하는 부분에서 뭐 소득 대비해서 부담이 좀 얼마나만큼 좀 지워지는가 그걸 보니까 과거에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대적인 부분에서의 이 빨간색 서울권을 본다라고 한다면 엄청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주택 부담 지수가 100을 훨씬 상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또한도 역시 100이 한 요 정도면 그때 근접하거나 그때 이후로 막 추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야, 이거 진짜 거품이긴 거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금리가 계속 이제 올려버리니까 이런 대출 이자라든가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업의 문제라든가 좀 복합적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2021년과 2022년에 이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더 좋으면 이 경제 성장률을 높으니까 금리를 좀 커버를 할 수 있었던 2021년의 상황인데 지금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품에 대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은 하방 압력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품적인 부분이 20보다는 그래도 한 30% 정도 이렇게 좀 잡는다고 한다 치면 올해는 이런 거품적인 부분에서 좀 꺼질 가능성을 한 45% 정도로 조금은 높여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꺼려 하신다든가 한 번 더 생각하신다든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 상태에서 작년 대비해서 주택적인 부분에서 집에 있어서 부동산도 많지만 주택에 있어서 좀 거품, 하방 압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 좀 껴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직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더 올라버리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 투자적인 측면도 결국은 먹거리거든요. 내가 이걸 투자를 해서 이 정도가 나에게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먹는 게 생각이 든다면 투자를 계속하겠지만 이런 부담적인 부분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과거,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이렇게 집값이 어쨌든 일부 지역이 좀 빠진 상황에서 누구는 지금 야 이제 빠졌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희한한 건 빠지면 더 빠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주택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는 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미래거든요. 내 불안한 미래를 밝게 비춰주려면 내 불안한 자녀나 후손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밝게 비춰주려면 우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우리 세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다음 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고 나에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가난이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일 개인이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침체적인 부분을 일 개인이 부흥시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후차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부동산이 없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오르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만 매몰돼 있는, 몰입돼 있는 우리가 그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부동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지더라도 상승하는 부동산, 가지더라도 수요자가 많은 부동산을 우리가 지역을 선별하고 물건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장을 하는데 어제 만나뵀던 분도 지금 뭐냐면 은퇴를 좀 고려를 하거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이제 5, 60대 분들이 이런 은퇴적인 부분에서 갈림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내가 이직을 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결국 이거에 모든 미래와 내 자녀의 문제까지 껴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선택의 좀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하나 소유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무엇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제가 이 신도시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막 다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주체적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막 코인 시장 뭐 다른 투자 시장을 막 억지로 왜냐하면 이런 건 외부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이 걷히게 되고 신도시에 자 여기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을 택지를 만들고 개간을 해서 누구한테 팝니까? 건설사한테 판단 말이야. 그럼 건설사들은 이 택지를 사가지고 또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 또 비싸게 판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와 건설사는 이런 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신도시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신도시를 통해서 이런 청약에 대한 지금 집중적인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적인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특히나 웃음이 넘치시는 분들은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한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재 우리가 적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거는 작년 대비해서 이런 거품 꺼질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있다는 거. 그래서 청약시장과 보상적인 시장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 공부를 하고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조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기보단 현 상태에서 뭐 그대로다 빠진다 단정을 짓기보다는 확률이 조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와 공부 다듬는 시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어느 정도 거품이 빠져야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건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래도 입지와 수요에 따라서 상승하는 부동산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힌트 분명히 주셨어요. 신도시에 대한 공부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힌트 주셨습니다. 이 공부 조금 더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또 1대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노후 준비, 투자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이렇게 정보를 자세하게 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또 외부로도 개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지금 두드려주고 계신데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예.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기 포항시 남구 네, 장기면 네, 서촌리 네. 산 88번지, 산 88번지. 88번지요. 예, 이 토지인가 봐요. 임야입니다. 아, 네. 이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혹시 보유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고, 근데 뭐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없고요. 아, 그게 초기에 그 공단 들어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 국가 공단 들어선다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요거 속 시원하게 한번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에 토지 임야입니다. 지금 좀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약간 지금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속 시원하게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임야를 보유하셨네요. 예. 예. 임야를 보유하셨는데 뭐 시청자님이 좀 뭐 직접 가서 뭐 알아보시고 하신 건지 뭐 누구 추천을 받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가가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가셔서. 예,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주변에 포항에서도 뭐 물가가 보이는 동네가 있고 물가가 또 안 보이는 동네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포항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일자리가 어떤 동네가 생기면 반드시 그 주변에 가까운 곳을 가시면 좋다라고 제가 항상 조언을 드려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님이 오른쪽에 보면 뭐 중산리라든가 포항 뭐 죽정리 라인 아시죠? 예, 예, 요쪽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요 가까운 좀 더 주변을 좀 가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자, 그림으로서도 제가 아주 쉽게 보여드리게 되면 자,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바깥을 가야 될까요, 시청자님? 안에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개발하게 되면 이 주변에 대토가 활성화가 되고 개발하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오르면서 가격도 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후차적으로 확장이 되냐에 따라서 가격 영향을 받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목소리가 살짝은 좀 힘이 빠졌어요. 긴장하신 거예요? 힘이 빠지신 거예요? 뭐 힘 빠지다 보다 또 그 산 옆으로 흘러 4차선이 길이 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500m 전방까지는 길이 4차선이 나가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사이로. 것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직접적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조금 더 가까웠으면 하는 약간은 아쉬움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발하는 부동산 투자가 있고 그걸 내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게 된다 보면 5년 안쪽으로 끝낼 수 있는 투자를 5년이 좀 넘어가시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블루벨리 요 라인적인 부분에서 주변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청자님 순간 때가 왔어요, 시청자님.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 향후에 좀 더 2년만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2년.
그 길이 4차선 나면은 그 전망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님. 그 공양 사이 고개 산 사이 고개 4차선의 길이 지금 그 난다 그러는데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난다고 그걸- 하는데, 앞에 교까지 한 500m 앞에까지 4차선 나가 있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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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걸 보고 있는데 난다고 하는데, 이런 그 자금 집행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자금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우리 일반 분들이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 포항 포스코 아시잖아요. 예, 예. 어제도 이제 경상도 연이 있으신 분이 오신 분한테 제가 조언 드린 건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시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서 결론을 지어야 빨리 내 돈이 들어갔다가 3년 뒤에 나오든 4년 뒤에 나오든 하오는 거고 더불어서 포항은 이런 개발 사례도 있지만 왼쪽으로 이제 조금만 가시게 되면 그 성곡 IC 아세요, 시청자님? 어디요? 성곡 IC 포항역 근처 아시죠? 예, 예, 예. 그럼 여기도 보면 전에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막 하나, 포레나가 들어가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완벽한 우리 시청자님처럼 임야였는데 이런 융합, 그 포항 예술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융합기술 산단이 또 들어가면서 2인지구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가 포항을 가서 세미나를 할 때, 그리고 요 대구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일부 분들이 요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토지로 잘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항에선 크게, 포항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포스코 주변이라든가,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이 이 토지를 통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옆으로 가셔서 앞으로 조금만 더 그 조금이라는 기간은 2년만 좀 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2년만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은 개발 압력, 가격 상승 압력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 어쨌든 이런 국가산단 포항 블루밸리에서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2년만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가 이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곳에서는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면 이 개발 호재들의 수혜가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유, 저기 남양주 군곡동에 네, 땅이 있는데 네. 그것을 매매를 해야 되나 어쩌나 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 남양주 금곡동 토지가 다 우리 시청자분 토지는 아니시죠? 맞아요. 191, 100, 이게 세 피지예요. 191, 192, 193. 네. 토지 꽤 갖고 계신데 이 토지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 하시면서 이미 시작부터 아유, 약간 한숨을 좀 쉬셨어요. 거기가 그린빌트 돼가지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제가 이 걱정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 전화 시작부터 한숨 쉬셨어요. 이거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남양주 금곡동의 토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한숨 쉬었으니까 제가 그 한숨을 싹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시청자님. 네.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웃으시니까 훨씬 낫네. 네. 시청자님, 네. 한숨 쉬어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웃어야 복이 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네. 자, 남양주예요, 남양주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무엇보다 네. 저랑 같이 지도만 봤다 하면 부동산이 참 쉽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럼 지도를 같이 보면 왕숙, 일신도시가 여기 있구나. 남양주, 진건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내려오시면 왕숙, 이신도시가 여기 있구나. 내려오시면 또 양정 역세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또 내려오면 덕소도 이런 재개발적인 호재가 있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따져봤을 때 1차적으로 어떤 동네가 개발을 하면 제가 항상 이 주변을 노리라 그랬어요. 저 멀리 노리라 그랬어요. 그거 오래됐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얘들이 확정이 났을 때 네. 확정이 났을 때 들어가는 거 나쁠까요?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확정이 났을 땐 그냥 생각 크게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적극적으로 들이대 봐야 돼요, 시청자님.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이제 보니까 느낌상 말씀하시는 게 시청자님 스스로가 알아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 있죠? 네. 막 지인이 막 추천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 자기가 뭐 어디서 들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가 막 나와. 근데 이 지인분은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네. 일단 현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 딱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 가냐. 자, 네. 왼쪽을 보면 금곡역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금곡역이다 보니까 서울 사람, 도시 사람이 네. 엄청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역세권 땅이죠.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면 그냥 다 개발되는 줄 알아. 근데 공주도 KTX역 들어갔지만 아직도 개발을 하나도 안 해. 역만 심어놓고. 울산도 KTX역 생겼는데 이거 개발하기까지 한 20년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런 도시가 아닌 도시 바깥쪽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역세권에 현혹됐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있으니까 주변에 남양주 뭐 시청, 청사도 있고 막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요 도시, 요 바로 옆에 있는 걸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럼 시청자. 봤을 때 느낌상 그 지인분 느낌상 시청자님이 가서 보시면서 느낌상 여기도 개발했으니까 왠지 여기도 개발될 것 같았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도 참 취향 따라 존중을 드리지만 부동산은 철저하게 이런 확실한 정보로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국은 시청자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게 도시랑도 가깝고 개발한 곳이랑도 가깝고 해서 되게 좋을 것 같았지만 1차적으로 제가 주의를 일반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 역세권이 좋다. 큰일 날 수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릴지 안 풀릴지는 이 지인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이 남양주 금곡역에서 부동산업을 3대째 해온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그린벨트 풀릴지 안 풀릴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들 빨리 풀린다던데.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럼 시청자님,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저도 몰라요. 제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 동네에서 중개하시는 푸는 게 아니잖아. 지인분이 푸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건데, 이 느낌상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내 감으로 느낌상 했다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위치라든가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참 시청자님이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막 지어졌는데 요거는 여기도 막 지을 법 하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개발 제한이라는 건 이런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막 묶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풀어버리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왕숙 아시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왕숙도 작년 올해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런 신도시 개발에 의한 호재 이슈에 따라서 이런 개발과 투자가 어쨌든 계속 돼 주어야 되다 보니까 내년 초 있죠, 시청자님. 네. 공급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패스하시고 내년 초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내년 초 3월쯤? 네. 그러면 제가 왜 3월쯤이라 그러냐. 여기가 뭐 신도시가 들어가고 개발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GTX 뭐 A 노선, B 노선, C 노선 마저 진행해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이 뒤쪽도 요렇게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금곡역의 가운데 꼈어요, 안 꼈어? 주변 다. 끼었어요. 끼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자금이 있으신 개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도 한 번쯤 이런 일부 지역에 있어서 좋은 소식과 소스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멀리 보시지 말고 한 내년 3월까지만 좀 즐겁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긴요. 상황이 뭐 그런데 그냥 아는 것만 전달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후회 많이 했는데. 아유 뭐 후회는 해봐야 의미 없어요. 미래가 중요한 거니까 뭐 앞으로 뭐 짧으면 뭐 6개월, 뭐 길면 10개월 안쪽에서 우리가 좀 즐거운 소식들이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요거 그때 되면은 매매를 해야 되나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뭐 제가 얘기해드린데도 이런 개발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에는 호재가 없었잖아요, 시청자님. 네. 제가 표시해드린 과거에는 GTX라든가 이런 신도시 호재들이 없었어요. 양정 역세권 개발이 안 됐어요. 아니 누가 덕소가 재개발될지 재건축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과정 속에서 되다 보니까 보니까 사업성이 생긴 거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껴있잖아, 위치가. 그래서 짧으면 6개월, 10개월만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의사항은 지인 얘기 듣고만 무턱대고 움직이시는 거 주의하는 거.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없다. 그리고 항상 저지르기 전에 물어보시면 제가 다 도움 드린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건 저지른 거니까 조언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좀 앞으로 좀 더 보시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인 말 듣고 부동산 매매 금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 꼭 지인 말을 들어야겠다면 이라고 하신다면 우리 부동산 올인원 똑똑 문 두드리시고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양주 금곡동의 토지 고민이었는데요. 일단 올해는 좀 눈 질끈 감고 좀 참아보시고요. 내년 초 한 3월 즈음부터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네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경기도 시흥시 네, 산현동 48-1 네. 이게 토지 여기 유형이 어떤 걸까요? 임야인데요. 네. 여기 지분 매수를 지인한테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정도요. 네, 네.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제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저 또 두려운 키워드 나왔어요. 지인 나왔습니다. 자, 시흥시 산현동에 48-1번지 임야입니다. 지인 매수를 하셨는데, 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인분이요.
네. 그 지인은 부자십니까, 시청자님? 아, 그분도 이거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 거는 같이 샀으니까 모르는데, 그 전에 아. 했던 거는 조금 돈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시청자님? 네. 뭐 그분도 뭐 사고 말고를 떠나서 그분이 엄청 네네.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지인분이 엄청 부자고 잘 먹고 잘 사시면 네네. 어쨌든 부자니까 뭐 제 지인이라도 제가 이제 같이 동승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 지인이 막 어정쩡해. 네. 그럼 나는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야.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면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상담을 해드린 분이 이제 남양주에 부동산을 하신 분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남양주는 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랑 가까워요. 그럼 우리 네. 시청자님 부동산은 시흥이에요. 네. 그럼 광명, 시흥도 서울이랑 서남 쪽으로 가깝잖아. 네. 그러면 서울이랑 가까운 부동산들은 막 돈이 엄청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투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70년대서부터 그런 거 하지 네. 말라고 그린벨트라는 걸 묶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네. 규제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건 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오는 건 어려울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이 동네만 취급을 하시는 분들은 이 네. 동네가 좋다고 얘기할까요?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좋다고 얘기하겠죠.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다행인 건 그래도 네. 목감이 잘 네. 나가잖아요. 네.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호재 키워드가 뭡니까? 이런 신안산선 아시죠? 네. 요것도 이제 들어가니까 좋아. 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예요?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네. 광명 이런 테크노밸리, 네. 광명 시음천당 이런 네. 부분이 되게 되면서 이 주변이 네. 요 모습만 봤을 때는 와 철도도 가고 막 개발하고 하니까 왠지 좋아 보여.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주의사항 드리는 건 첫 번째. 네. 역세권이라고 막연하게 했다간 큰일 난다. 네. 지인 따라가 3,000% 파지면 또 큰일 난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조언 드리는 건 이름 있는 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리는 조언이 뭐 다 무조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다만 돌다리도 한 번은 두드려 봐야 되는데 네.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없고 네. 지인 말이라고 무조건 맞는 거 없고 네. 뭐 어디가 뭐 개발한다 그래서 뭐 막 무조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이름 있는 산은 좀 주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네. 만약 우리 시청자님이 이 시흥에서 산현동 네. 라인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네. 조상 대대로 산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마산이야, 마산. 네. 그럼 이 마산을 정부가 네. 됐든 다른 개발업자가 됐든 개발한다고 하면 아이고 네. 좋다야 찬성하실래요? 조상님 산이니까 어디 손대냐고 하시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름 있는 산은 우리가 한 번쯤 더 고심을 해봐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런 마산을 사셨는데 그래도 네. 이제 목감이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잘 되고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왼쪽도 좀 확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라고 짚기가 참 애매해요, 그린벨트는. 네. 그래서 그건 투자를 통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네. 자, 그럼 역세권이 생긴 게 시흥대하역 아세요? 네. 예. 가보셨어요? 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은계지구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는 봤어요. 그때. 네, 은계지구. 네. 그러면 이런 시흥대하역이 있고 은계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예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제2경인이랑 해서 안현 IC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은계지구 이게 도시가 들어갔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만 봤을 때 이 사이에 껴있는 부동산 왠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
막 도로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도시 생겼고 여기에 딱 이 토지만 개발이 아직 안 됐어. 어때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죠? 네. 그럼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거야. 왜? 아, 그린벨트니까. 네. 그래서 이 주변도 막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막 누구 막 얘기 듣고. 네. 근데 그린벨트가 풀려야 좀 내가 좀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요? 물어보니까 막 지인분이 이렇게 한 5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일반 분들은 그린벨트를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시라 얘기를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언제 딱 풀려서 언제 된다. 왜냐하면 제가 푸는 게 아니니까 애매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서 뭐 현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되면 기본 5년은 생각은 해야 돼요, 시청자님. 앞으로 5년이요? 예, 기본 5년.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네. 상황을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주변이 더 네. 좋아지고 광명 테크노라든가 나머지들이 더 좋아지고 뭐 계속 공급 얘기가 나오면서 아 맞아 진짜 맞아 개발하자. 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뭐 물항 호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과 맞물려서 연계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돼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저는 네.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 더 5년. 네. 응?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이걸 친구분 따라서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하셨으니까 네. 5년만 좀 더 계시자고 5만. 네. 그래서 아주 뭐 구석에 있거나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 근데 제가 공시지가보다 너무 비싸게 샀더라고요. 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시청자님. 아, 그래도 그 개발이 있는 돼서 거죠. 달라지면 오르는 거예요. 공시지가라는 건 선반영이 아니라 후반영이잖아요. 네네네네. 네, 후반영이니까 네. 가격이 어쨌든 해서 오르게 되면 선반영이 되게 되면 고심이 크겠지만 공시지가라는 건 정부에서 좀 세금을 걷기 위한 좀 도구 용도가 좀 크거든요. 네. 가치는 가치인 거고 우리는 미래 네. 가치에 보시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앞으로 좀 더 보시자. 네, 나쁜 네. 건 아니니까 네. 그린벨트만 앞으로 주의하시면 시청자님은 좋은 네. 선택도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인 거리두기 뭐 이런 캠페인을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 지금 경기 시흥시 산현동 임야 구민이셨는데 5년 정도 더 보유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토지의 전망 문의드립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사연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토지의 전망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용암리 뭔가 이름에서부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장군면이야. 그리고 리도 용암이야. 뭔가 뜨겁고 뭔가 기운이 좋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위치를 강조드리는데 다른 그 무엇보다 결국은 이런 공주였던 곳이 신도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주변에 가깝게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들 좀 부자가 되시고 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종이라는 곳은 도시 개발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게 또 도로 개발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또 IC가 요 옆에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 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 축하드릴 일이에요. 자, 도시가 이렇게 생긴 과정에서 전에는 IC가 여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를 투자를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세종은 정부의 거점 개발에 맞춰서 더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IC가 또 여기에 생겨. 그럼 또 요 주변이 또 좋겠죠? 그래서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살짝은 좀 위쪽으로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서 2010년대 라인에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뭐 그전서부터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됐고, 그럼 지금 타이밍 또한도 역시 여기가 되니까 이 주변 라인에서
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소유하신 분들도 행운이라는 건 좀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운이 따르시는 분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결국은 이 주변에 소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미래는 밝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IC가 또 2년 뒤 개통이니까 너무 잘 되겠다. 이렇게 좀 즐겁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 장군면 용암리 토지 걱정 없이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